그래서 디지털 멘토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성공의 법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확한 사고, 16가지 그 법칙 중에 이 정확한 사고에 대한 분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딱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 나와 있는 생각들은 그 성공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고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달러에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번 사람, 그리고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공의 법칙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명되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뭐 저도 함께 연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정확한 사고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록펠러도 사실은 돈펠러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였다. 그 당시는 성공의 법칙에서 100만장자, 1000만장자, 억만장자, 지금으로 오게 되면 다 수조원의 그런 뭐 경에 이르기까지 그런 재산 상태들을 만들어 놔서 그 당시 이제 성공의 기준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제가 이 석세스의 S를 전부 달러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근데 지금은 그 성공하기, 그게 이제 미국식 개발의 시대에서 전 세계의 경제적 최고국가가 되기는 과정에서 그랬지만, 또 유럽식 성공의 모델들은 그게 뭐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그 대인관계적, 그리고 자기 역량, 이 런두 티치의 과정들이 다 나와서 이제 성공하기 개념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정확한 사고에서 요거 하나는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성공의 표본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록펠러도 55살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전체가 이 돈을 다 뭘로 사회적 활용에다가 지금 뭐 록펠러 재단, 뭐 비코프 재단 지원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문화사업, 그리고 육성사업,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 55세에서 97세까지 상당히 오래 이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뭐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는 인생 전체를 성공하게 해서 두 개 분면으로 나눈 거죠. 돈을 버는 기간과 돈을 쓰는 기간을, 부의 축적 기간과 부를 나누는 기간에서 있는 것 전체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스코틀랜드 가내수공업 집안에 허물어져가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1848년인가 그때 넘어와가지고 그 부를 이뤄서 그 미국의 무한지성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던 게, 그게 정확한 사고에는, 그 책에는 록펠러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앤드류 카네기가 정확한 사고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 흐름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번역하는 사람들의 관점 차이도 있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성공학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데 어떤 요소들, 어떤 특질들을 계승 발전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뭘 강화해야 되고 뭘 발휘해야 되는지를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확한 사고를 위한 그 필수적인 그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정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주는 정보, 받는 정보에 대한 진실성 여부,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에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가 아니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타당한가, 적절한가, 그 팩트 체크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그 타당성, 요거를 쉽게 저는 중요성, 필요성, 타당성 요 세 가지에 대한 체크, 저 나름대로 식으로 이거를 바꿔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고는 이 교재에서는, 성공의 법칙 내에서는 그 성서를 바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성서도 인문학이 한 범주고 불경도 인문학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동서양의 철학, 그리고 성인들의 생활, 지금의 생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부분, 또 하나 그 무한지성에 대한 그 영적 그 추구, 모든 것들이 마지막 단계를 그 영적인 지성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이 바탕이 정확한 사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와 중요성,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체크, 이것이 꼭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의 능력, 그리고 뭐 사람이 생각하고 진화하는 것들을 요 정확한 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약간 진부하게 이제 표현들이 많이 돼 있죠. 그 옛날에 이게 누구들을 위한 거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는 게, 그때 대상들이 보통 그층이었으니까 그때 뭐 미션 컴퍼니들도 많이 생겨나고 했는데, 사람이 그 생각의 능력을 갖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면 그 영적인 지성, 무한 지성의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성장 단계를 보게 되면 고대 이제 그리스, 뭐 아테네, 뭐 아크로폴리스 이 광장 요런 데서들 보게 되면 그런 다 경연장이었잖아. 우리도 보면 그 경연장이라는 게 있었죠. 경연을 즐겼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가장 피곤하게 해요? 그 신하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해줘. 그런 경연을 하면서 그 신하들의 생각, 멘토링, 코칭을 직접적으로 잘했던 게 이제 조선 후기 우리 정조대왕, 또 거기에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던 게 다산 정약용 선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무한지성을 유배 중에도 나는 추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능력을 무한지성의 단계에 가기 전에 그것은 이제 그 안에서 소개되는 책에서는 우리 그 인간은 무기물, 광물질에 비유했죠. 그냥 있는 그 존재, 무기물, 그 미네랄, 비타민 정도로 그거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은 식물의 단계다. 식물의 단계는 뭔가 하면은 영양소, 그 광물질들 영양소를 자기 몸에 끌어들일 줄은 아는데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뭐 이동 움직임이 하는데, 그 이동 움직임 식물들도 하죠. 뭐 번식하니까. 번식해서 넝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구조하는 거 보면 그 식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상당히 크거죠. 그걸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그 식물의 세계에서 다음 동물의 단계로 가는 거죠. 동물의 단계로 하게 되면 뭔가 하면 우두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이라는 거하고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죠. 식물도 이제 전쟁을 치른다고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갈등이라는 게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에 있는데, 그건 난 전쟁이 아니고 난 협동이라고 보는 게, 서로 얽히고 설킨 게 우리는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게 숲을 일으키고 또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거는 난 그거는 협업이라고, 나는 그 갈등이 아니고 그건 갈등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방향을 제해주는 거지. 등나무와 칡나무는 항상 서로 엉켜 있다 해서 그걸 갈등이라는 한자를 이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하고, 그 동물의 단계에서 동물의 단계는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다. 사람을 그 생각하는 동물이다 해서 옛날에 조각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게 그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생각하는 단계에서 무한 가는 건데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생각의 그 무한 지성을 갖기 위한 그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게, 무기물에서 식물에서 동물에서 생각하는 사람 사고, 그 생각하는 사람에서 내가 이제 물욕에 너무 집중하느냐 안 하게 되면 그 지적 호기심들이 끊임없이 발달하다 오게 되면 그게 생활 속에서도 연결돼 가지고 통하게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저쪽에 그 예언자 모세, 그 첫 번째가 이제 모세를 이제 들 수 있는데, 그 예언자 모세는 뭐 지금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가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그 이름에서 따온 거. 두 번째 이게 보이는 게,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혹시 뭐 고대 철학이나 이제 뭐 인문 철학,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 누구다 딱 아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지혜의 왕, 무한지성의 끝이죠. 지혜의 왕, 그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3대 왕인가요? 그 지혜의 왕. 그 다음에 멘토링 코칭에 이르기까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음에 여기 그 세 사람, 그 서양 철학 대표적인 3인 아니에요. 항상 이 국가라는 조직의 플라톤,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동양 철학은 이 공자, 노노.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은 다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읽고 불경을 반드시 읽어라. 가장 좋은 인문학 서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철학사,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로마사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고 이제 근현대사로 오면서 1, 2차 세계대전. 지금 아이들은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집안에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의 MZ세대들은 없는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한 번씩 우리가 그 과정들.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영적인 지성으로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썼어요. 그 성공의 법칙에서는. 그 진화하는 그 성서를 바탕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발달을 과정 생각의 능력까지 진화하는 과정들을 쓰는데,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제 7명의 이 성인들을 표시하는 거, 무한지성을 표시한 이유는 책에서는 이 사람들을 예외의 사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그런데 저는 영적 지성을 발휘한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그냥 쉽게 하게 되면 그 창조적인 사고와 자기 암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암시나 잠재의식이나 창조적 사고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게 학습을 통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걸 타는데, 근데 무한지성의 단계라는 거는 지금 수많은 시간이 1000년이 흘러도 그게 살아남아 있는 게 이 사람들을 성인이라 하잖아요. 그 성인이 단계는 누구나 갈 수 없는 건데 그 과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과정들을 해서, 그래서 이게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적인 사고와 자기 암시를 위해서, 자기 암시가 자기 확신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매일 집중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16가지의 자기 암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매일 소리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그 성공학자들이 아바타 훈련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통성 훈련을 받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외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창조적인 사고와 자기 그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자기 암시, 잠재의식, 창조적 사고. 요거 정도만 가도 성공학 강사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는 큰 거죠. 여기에서 가장 으뜸을 자기 암시로 보는 것이고, 그 자기 암시를 위해서 자기 개발, 자기 확신을 위해서 잠재적인 무한 잠재 가능성들을 끄집어지는, 그럴 때 멘토가 필요하고 트레이너가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러면 그 잠재의식, 자기 암시, 뭐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상상력이 바탕되는 거죠. 그럼 그 상상력이 눈에 보이게 되면 드림빌딩, 다음 목표 설정, 그걸 실행 계획을 통해서 열정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협업이 필요하고 협동이 필요하다 보니까 성공의 법칙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그 각각의 그 성공자들의 그 항목별 점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리더들의 점수들을 난 함께 그걸 해보라는 거. 그 다음에 무한지성의 세계로 도달하게 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성공의 법칙은 그 성공 철학이라는 그 4단락으로 된 시가 항상 그 과정에서도 이제 소개했으니까 별도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성공의 법칙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거기에 창조적 사고를 가미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결론.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성공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도 꾸준히,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 록펠러, 카네기, 에머슨, 모든 우리가 이 추구하는 성공의 대가들, 그리고 사상가, 시대를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